숙제원 문제는 사실 답 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일이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한 편이긴 한데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우리가 연속성을 따질 때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자, 아무런 언급도 없어. 이렇게 되면 주어진 함수는 x는 1에서 아무튼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에요. 맞죠? 이렇게 써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 x만 이렇게 썼다. 이것도 그냥 쓰는 동시에 얘는 x는 1일 때 함수값은 없어요. 그래서 fx를 내가 지금처럼 만약에 x라고 쓴 것과 얘랑의 차이점을 본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은데 얘는 1에서 구멍 났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수법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분모가 0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함수값이 없으니까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fx가 있는데 이렇게 썼어. x-1분의 x에 이렇게 썼어. x가 1이 아닐 때 물론 그러니까 1에서 얘는 함수값이 없지만 내가 1에서의 함수값을 다른 파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면 함수값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연속성이 보장은 안 되지. 어쩔 때만 연속이 되냐면 결국엔 너의 극한과 같아질 때, 다시 말하면 a가 1일 때만 연속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대부분 연속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14번도 보면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fx가 x-2예요. 근데 이제 gx가 그냥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어떻게 나눠져 있어? 경계가 뭔지 모르는 상태. 이제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고 x, x-1, x-3이라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얘는 x-1인데 x가 a보다 커나 돼. 아, 근데 얘가 분모로 들어가죠. 이제 그게 뭐냐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분모로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있어?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랑 3일 때가 어쨌든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문제는 a의 범위에 따라서 얘 쪽의 문제가 될지 이쪽의 문제가 될지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 gx분의 fx를 먼저 쓰면 여기서 약간 머뭇머뭇거릴 수 있긴 한데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x가 a보다 작다. 그럼 그냥 얘가 분모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이게 더 직관적일 수 있지. 인수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x가 뭔지 모르지만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x, x-1분의 x-1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 쓴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 이걸 얘가 데리고 있으니까 a가 다시 말하면 얘들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니까 그 a를 가르는 기준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달라지겠죠. 생각해보면 a가 될 수 있는 기준은 1하고 0하고 1하고 3이 우선 기본적으로 보여. 그러니까 a가 1보다 큰지 작은 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죠. 포함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럼 넌 뭘 물어본 거야 이번에? 뭘 물어봤는데 자, 불연속이 되는 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새롭게 t를 썼지만 그냥 x좌표예요. x좌표. 네, x좌표. 불연속이 되게 되는 x좌표의 개수를 자 뭐라고 썼는지가 중요해요. h 잘 보세요. a에 의해서 달라져. 그죠? a에 의해서 달라져. 그때 얘가 HA가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A의 최소값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불연속점이 세 개가 되게 하는 A의 최대값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끝값만 잘 조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보면 봐봐. 불연속점이 두 개만 포함되도록 하는 A의 최소 그리고 세 개가 포함되도록 하는 A의 최대 이거 충분히 답을 바로 낼 수가 있긴 하거든. 그러나 여기서 또 주의. 뭘 주의해야 되냐. 이 문제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어떤 경우함수가 있어. 지금 어떤 함수? 여기에 뭐 h1x가 있고 여기가 h2x 이렇게 있는데 지금처럼 경계를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그냥 보통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얘가 연속성이 보장되려면 너도 연속인 함수고 너도 연속인 함수인데 이 x는 a가 h1과 h2의 뭐 교점이 되면 얘가 연속이 되죠. 내가 이해됐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각각 연속이야. 각각 연속인 함수가 교점이 되면 그냥 연속이라고. 자, 위로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나를 더 해줘야 될 건 우선
첫 번째는 분모가 0이 되는 거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본질이지만, 두 번째는 뭘 주의해야 될까? x가 1인 경우를 제하고, 왜냐하면 그냥 저기 분모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x가 0도 있었죠. 그럼 x가 뭐 3인 것들을 제외한다면 그냥 연속의 함수지 얘들은. 맞아? 그럼 그런 상황에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가 같아지는 그런 x가 있다면 그 x가 a가 될 때는 연속일 거라고. 이게 불연속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경계 위치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구별도 해야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것도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무조건 불연속이야? 모르죠. 이 자리에서 연속이 되면 개수가 달라지는데 고민해야 돼. 그럼 우선 뭐 하고요? x는 2일 때 왼쪽으로 좀 무조건 붙어요. 맞지? 그럼 x가 2가 아니면 이거 약분해버리고 너 이쪽으로 곱하고 x 마이너스 너는 x 이 오른쪽으로 크로스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x가 0인 경우랑 1인 경우는 지금 아예 그냥 논에서 배제를 한 거잖아 지금. 그 경우는 교점이 되더라도 분모에 들어가 버리니까 무조건 불연속이지. 그치? 그러니까 0인 경우와 1인 경우는 제외했으니까 뭐만 나와요? 4. 그 얘기는 따라서 a가 2일 때 a가 4일 때 그때는 a가 2 그리고 a가 4일 때는 그 x는 a에서 주어진 함수 gx는 hx는 뭐? 다시 할게요. hx는 아니라 저거 gx분의 fx 연속이로 그냥 제 대상이라는 함수가 연속이로. 맞아? 그럼 내가 기준 삼아야 될 값들이 몇 개가 있어? 되게 많아지고 0 1 2가 문제가 되고 또 3 그러니까 일일이 풀면 겁나 복잡한데 답은 이런 데서밖에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조사하면 최소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고 이쪽에 조사해서 운 좋으면 얘네 둘이 끝나고 운 나빠봤자 몇 칸 더 안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문제를 풀면 단내는 거 어렵잖아요. 경계 찾으면. 근데 선생님 좀 일일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지금 도대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출제자 입장에서. 그리고 되게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은 어쨌든 단내는데 큰 불편함이 없게 내겠다라고 얘기했지. 자, 우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그냥 원론적인 얘기야. A가 0보다 작아. 그럼 이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1이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이거 어디 갔어? 전화.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범위 내에 0이 되는 애는 없어요. 그치? 이 범위 내에서 얘는 연속이야. 그리고 경계에서는 불연속이야. 이사가 아니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 두 개가 있지. 얘가 분모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는 불연속이라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는 x는 0하고요. 자, 두 번째 놈 때문에 x는 1하고요. 어쨌든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그래서 그때 HA가 3이라고 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얘는 답하고 무관하지. 왜? 경계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면 이렇게 그냥 경계 위치를 얘만 찾으면 돼요. 자, A가 0이라고 생각해봐. A가 0이면 이 자리가 0이에요. 여기도 0이야. 0보다 작은 범위 아무것도 없어. 애초에 0도 포함 안 됐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연속이라고 봐야 돼. 여기는 경계 위치는 0에서 불연속이고 당연히 1에서 불연속이고 뭐라고 써야 되니? 얘는 x는 0하고 x는 1인데 이때 이 1은 a 다시 할게요. 이 0은 a랑 공통적이고 x는 1 이거 두 개지 두 개. 그래서 a가 있고 그럼 벌써 나온 거 아니야 답이? 2가 되게 하는 최소는 너예요 너. 그러니까 답 내기는 어렵잖아. 스몰 m은 답을 낸다 그러면 좀 빨리빨리 풀었어야 되는 게 많고요. 근데 나는 설명을 좀 다 해보겠다. 자 a가 0보다 커요. 그리고 1보다 작아. 이런 것도 구할 필요는 없거든 원래. 근데 좀 구해보자. 여기가 1.1이야 이렇게. 여기가 1.1이야. 그러면 이 범위 내에 뭐가 있니? 1.1이 아니라 0.1이야. 0보다 크니까. 그렇게만 잡더라도 0은 포함이 돼 있어요. 얘는 0.1보다 작아. 0.1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1이 0이 포함되니까 너 때문에 불연속, 얘 때문에 불연속이야. 그리고 경계에서도 불연속. 그러니까 얘도 세 개죠. 그러니까 x는 자 0은 누구 때문이야? 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분모가 0이 돼 버리는 것 때문에.
x는 1은 아래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밑에 거. 그리고 x는 a는 경계 위치에서 무조건 불연속이니까 이때 HA도 뭐 3이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되는 최대를 찾을 거니까 중간에 메꿔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빨리 풀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 메꿔가면서 갈게. 지금 효율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이 뭔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봐봐. 여기 1이야 1.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이건 0만 여기 포함되고 얘는 1이 여기에 포함됐고 그쵸? 그리고 1 자체에서 뭐 그냥 불연속이라고. 그리고 그건 또 경계값이 2겠지. 그러니까 얘는 x가 0인 경우와 x가 1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지금 a니까 그때 HA는 2예요. 답과는 전혀 무관하죠. 이미 구해버렸으니까. 그리고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아.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1, 1.1 그럼 이건 0하고 1이 여기 포함돼요. 경계값 포함돼. 얘는 그냥 연속이야. 왜? 이 범위는 없어. 근데 더 이상 없지. 그러니까 얘도 3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럼 a가 2인 경우도 보자. 2. 그럼 역시 같은 논리인데 위에는 0하고 1. 근데 여기 잘 들어. 0하고 1이 분모의 위에 거에 포함되니까 x는 0과 x는 1에서의 불연속이 끝나죠. 왜 그럴까? 여기는 이 경계에서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어. 얘는 HA가 2가 나와요. 맞아? 그럼 2가 나오게 하는 최대 최소를 찾으시죠. 3이 나오게 하는 뭐 최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이게 다 찾긴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 내가. 왜? 친절하니까. 나는 착하거든. 나도 그렇거든. A가 2보다 커. 3보다 작아요. 여기는 또 구할 필요 없는 거긴 하지만 2.1 그러면 2개 포함된 경계값. 여긴 필요 없고 이제 이거 3개.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가 이제 다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런 상태 그럼 A가 3일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3이야. 그럼 3보다 작으니까 0하고 1하고 경계값. 그쵸? 여전히 3에서는 불연속이니까. 그럼 얘도 3개. 여기까지 그냥 3개예요. 자 그럼 맨날 3개 나오고 끝날까라고 생각이 들 때쯤 여기 봐요. 사실은 3하고 4면 3.1이 되는 순간 3.1 뭐 이렇게 써보는 순간 얘 다 여기 들은 거지. 벌써 3개. 경계에서 이거 4개. 문제를 좀 괴팍하게 내면 4개가 되게 하는 이 범위 이런 거 알파 베타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 최소 찾고 다 찾으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많아졌겠죠. 근데 어쨌든 문제를 지금 다 본다면 요 경우로 하면 지금 뭐예요? 이거 4라고 써. 보이나? 그리고 사실은 최대는 그러면 4가 되겠네. 왜냐하면 아직 안 나왔거든. 4. 그럼 A가 4가 되는 그 순간 4 자체에서는 경계가 뭐? 연속이에요. 그럼 0, 1, 3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가 HA가 3이고 그럼 3이 되게 하는 최대를 그래서 4인 거야.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4보다 커요. 4보다 크면 또 4지. 왜? 이 주어진 경계가 4보다 크면 하나, 둘, 셋 경계까지. 그러니까 얘는 4보다 클 때도 뭐가 돼? 4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4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요. 뭐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문제를 진짜 이렇게 다 풀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잡으려고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밀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답은 이렇게 구하고 끝나잖아요. 답 내는 데서 시간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본질이 이해가 됐고 경계 위치가 이해가 됐고 특수 위치가 이해가 됐다면 답은 쉽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어떤 내용을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출제자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좀 필요해서 일일이 다 써본 거예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이것들의 경계 위치에서 각각의 값들의 개수를 일일이 내가 원래 구할 수 있는 값. 이것들을 원했던 거고요. 여기까지 14번. 그렇죠? 14번. 좀 어려워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연속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분수꼴이 등장됐을 때 어떤 전략을 쓸 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얘 놓칠 수 있는 게 결국에 두 함수가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선에서 연속이 되는 위치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교점. 교점 이슈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15번 가보자. 이런 류의 문제도 설계를 잘 해서 깔끔하게 물어볼 거냐, 이것저것 다 물어볼 거냐의 어떤 욕심을 막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원래 모의고사를 2015년부터 쓰긴 했거든요. 정형경 모의고사라고 그래서 꽤 인기가 좋았어요. 2015년. 이때 콘텐츠가 많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2017년에 어썸 모의고사가 너희들한테 되게 좀 오래전이긴 한데 이게 꽤 학생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었어요. 어썸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투스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른 사이트에 있다가 이투스에 2018년에 들어가서 사실 어썸의 그 공이 되게 컸었어. 그때 가서 이투스 강의를 시작을 하고 이때 이제 어썸 모의고사를 쓸 때 욕심을 낸 거야 내가. 어렵게 썼나 봐. 애들이 막 이때는 선생님이 그간은 모의고사가 이런 형태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좀 좋아했고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는데 어디선가 내가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막 악플이 올라오고 어렵다. 지들이 못 풀어놓고 나한테 지랄해. 어렵다고 난리가 난 거야. 19년 전에 보니까 좀 어렵긴 해. 근데 왜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다. 너무 쉽게 쓰면은 안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춘 거지. 그냥 어렵게 써서 아이들을 자극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가 뭐가 중요하냐면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설계가 잘 돼 있고 뼈대가 완성된 곳에서 어렵게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나뭇가지를 잘 붙이면 문제가 되게 예쁜 건데 내가 욕심을 어떻게 부렸냐면 나뭇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뼈대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 이 문제의 주제를 아이들이 찾기가 힘들거든. 그럼 주제는 얘야. 그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뼈대 구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어렵기만 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좀 인정이 되더라고.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명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반성을 좀 했지 그때부터. 이게 욕심만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결국엔 아이디어가 유효하고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 평가원적으로 물어보는 이 뼈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을 붙이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거 가져다가 다 물어본다고 해서 이게 좋은 문제일 수는 없겠구나라는 나의 나름대로의 또 반성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조금 더 정돈이 확실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빴다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에는 분명히 되게 거칠고 불친절한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번 들어서 요거 더 먹을 만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감도 그런 욕심들이 좀 보여.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감은 되게 노련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렵지만 나는 이게 막세를 보였어. 잘 냈어. 진짜 고민하고 잘 냈고 되게 천재적인 문제 출제자들이에요. 왜냐? 가지를 붙였을 때 내가 설명할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었거든. 주제는 이래. 단지 그냥 길어. 그리고 복잡해. 그리고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감 문제는 되게 좋았던 문제가 내가 보기엔 맞아요. 근데 이 가지가 또 너무 많아.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몇 개만 좀 떨어뜨려 놨어. 문제는 정말 예뻤을 텐데 욕심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지. 요즘에 아파트 이름 지을 때 무슨 반포 들어가면 값이 비싸지거든. 반포 경기에 있어. 그래서 반포야. 저기 멀리 한강이 한 2mm 보여. 그러면 갑자기 강변부터 그리고 요즘에 시행사가 혼자서 못 만들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레미안하고 아이파크가 같이 붙어. 레미안 아이파크. 근데 이렇게만 붙이면 또 특색이 없는 거잖아. 반포, 강변, 그러니까 우리만 뭐 프레스티지, 골드, 무슨 아파트. 야 이름이 한 두 줄 나와. 그리고 자기 집이 어딘지 거기 주민들도 까먹어요. 자기들끼리 헷갈린다고. 부모님 못 찾아본다. 거기 모시기 다 반포 강변에 레미안 아이파크.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여기 우리 아들 좀 찾아줘. 이렇게 된다고. 못 외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감 모의고사가 이런 느낌이 있어. 좋아. 다시 벌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거야. 나쁘진 않죠. 근데 그래서 니네 진짜 이름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욕심이 좀 강하죠. 요즘에 짓는 신축 아파트들 진짜 이름이 너무 어려워. 갑자기 영어 나왔다가 프랑스말 나왔다가 난장판인 거죠. 진짜 이런 이름 되게 많아. 내 옆에만 들어도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무슨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거봐, 나 또 못 외우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깔끔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행복 아파트. 그래 니네 아파트 행복 아파트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오늘의 1회와 2회는 딱 그 부분만 부각시킬 거다. 그래서 간결하게 좀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당연히 쉽게 풀려야 되는 거이고 15번도 마찬가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 계산이 너무 많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번 주에도 내가 점화식 문제를 푸는데 케이스가 좀 많아서 힘들겠지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케이스를 요만큼만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많이 줄어들어요. 15번 잘 보세요. 우선 비주얼은 어려워.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초반에. 근데 실제 문제를 풀면 쉽다 어렵다? 쉬워요. 계산으로 너희들을 괴롭히거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 계속 쪼개기를 해가지고 너희들을 지치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이게 선생님의 어떤 마음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가볼게요.
A 두 번째 항이 8이래. 얘들아, A 두 번째 항이 8이래. 알았어. A의 두 번째 항이 8인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화식을 줬어. 주기는 했어. A m 플러스 1이 있고 이 자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2분의 점화식. 근데 점화식이 약간 간단하진 않은 게 2분의 AN이 정수야. 요거는 뭐 읽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AN이 2의 배수꼴이 될 때, 배수꼴인 정수가 되면 너를 따라갈 거야. 근데 절대값이 붙으면 이건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치만은 않지. 2분의 AN이 정수가 아니야. 안정수야. 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점화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러나 그동안 많이 봤어. 해볼만해. 그런데 이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SK 텔레콤. 야, SK 뭔데? 저는 LG 플러스인데요. 아무튼 SK 합이야. 합. 그러면 K까지 합. 야, 갑자기 여기서 합을 물어보면 더 어렵죠. 여기서 갑자기 기가 딱 꺾인다고. SK를 뭐 찾으라고? SK야? SK라고. SN을 찾으라고? 이렇게 잡고 A1이 있는데 A1은 K 곱하기 A10이래. 잠깐, 지금 모르는 항들이거든요. 찾으러 가야 돼. 그럼 이것에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SK 텔레콤을 찾으라고. 맞아요? 그럼 이게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올지 그럼 합은 어떻게? 얘가 약간 막막하지. 그래서 어려워 보여요 문제는. 야, 이거 모든 SK를 또 다 찾으라고? 큰일 났네. 비전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최초 목표는 뭐야? 어쨌든 K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첫 항을 찾고 12번째 항을 찾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 역추론 한 칸만 하면 돼. 이걸 만약에 3항 이렇게 줬다면 귀찮죠. 근데 그냥 바로 한 칸만 가면 되니까 어려워? 아니야. 그리고 1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멀죠. 정방향 추론이니까 멀어도 해볼 만하다고. 그냥 정방향 추론에서 얘들의 케이스가 몇 개 나오는지 그냥 다 찾아. 그리고 그것에 수열 합을 찾을 건데 이때 눈치를 채야 돼. 내가 이거 줄 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 이거 A 17로 줄 것인가? 아니면 A 그냥 얼마 저기 7로 줄 것인가? 17로 주면 눈치를 너무 잘 칠 것 같은 거야. 죽이겠다. 너무 길잖아요. 가다가 뭔가 규칙이 생기겠지. 딱 봐도 죽이. 근데 A에 7 그럼 또 너무 가까워. 그래서 적절하게 12 정도 줬지만 이것도 값이 커서 느껴야 돼. 이거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어. 이 문제는 해볼 만한 문제겠구나. 연산이 복잡해 보이진 않아. 왜냐면 역추론이 복잡한 문제인데 역추론이 복잡하잖아. 여기서 욕심을 줄인 거지. 내가 이걸 3항을 줄 수가 있었을 거야. 3항만 주더라도 역추론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았어. 경험적으로. 그쵸? 그런데 2항을 줬으니까 역추론 한 번이니까 쉽고 정추론만 가면 되니까 이 문제는 자 시간이 있다면 이거 무조건 치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쉬운 문제라는 게 느껴져서 문제가 좀 잘 풀렸어.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어. 예전 같으면 15분을 그냥 버렸을 거란 말이지. 근데 시간이 남았어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검토하고 내가 그냥 끝낼 것이냐. 이건 전략이라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머지를 검토하고 확실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15분 문제를 내가 풀려고 시간을 할애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은 우선순위 정해놓고 있어. 너희들이 정해놓고 있으라고. 내가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안 풀고 나머지를 오답 없이 딱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던지, 그건 니들의 전략이에요. 난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그동안 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거부터 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면 사인 코사인 법칙의 도형, 뭔가 만만한 게 보인다. 여기다 5분을 투자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내가 결정을 했어.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 그럼 이럴 여유가 없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그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으셔야 된다. 그냥 난 검토를 먼저 할 거야. 나는 요 유형을 먼저 풀 거야. 아니면 나는 요 유형을 먼저 풀 거야. 이런 것들 결정을 해보세요. 이해되니? 자, 그럼 어쨌든 난 시간이 남았어 지금. 여기다 5분을 드리기로 결정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볼게요. 우선은 A 첫 항을 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니? A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써요. 이거. 멀리 갈 것도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A1을 찾을 거야. 그럼 그때 A1이 뭐냐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18인가요? 조건에 부합하지. 정수. 나누면 정수. 2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8, 아니 저기 A1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게 8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A1이 얼마가 될 수 있어? 11. 맞죠? 아니면 A1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조건 맞네요. 이거는 2로 나누면 정수가 아니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최대 K는 3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래? 많지 않다. 당연히.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첫 항이 만약에 내가 18이야. 그럼 두 번째 이제 가자고. 첫 항이 18이야. 두 번째 항은 애초에 시작할 때 얼마? 8로 줬어. 이제 세 번째 찾으러 가. 세 번째는 위로 가. 그죠? 위로 가야죠? 그럼 여기 8 집어넣어. 얼마야? 3이야. 3은 아래로 가. 얼마예요? 0이야. 0은 어디 가야 되겠네? 얘는 2로 나누면 정수인 거죠.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하잖아. 0도 정수다.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랑 0은 홀로 단독적으로 있다. 0도 정수다. 그럼 위로 가야 되겠지. 그럼 얼마에? 마이너스 1. 자, 어때? 어렵니? 아니? 야, 12번까지 그냥 가면 돼,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 A6. 그러면 A6은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니까 4라고. 아래로 가, 위로 가. 위로 가야 되겠네, 또. 위로 가니까 얼마야? 1이라고요.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가야 돼. 그럼 여기 또 2야. 그럼 아래로 가는데 또 위로 가야 되겠네. 위로 가니까 얼마? 0이 어머. 왜?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걸 17로 줬으면 더 눈치챘을 거라고. 이건 분명히 규칙이다. 10이니까 좀 애매했을 거라고. 그렇게 선택한 숫자예요, 저게. 요렇게 잡고 여기까지 잡고 이거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A9 아니 이게 뭐예요? 10, 11 얘들아 12야. 이걸 또 맞춰놨잖아. 이런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K가 그냥 A1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 탈락이에요. 자연수가 안 돼요. 뭘 찾아? S18. 맞아? 그럼 S18은 어떻게 써? 18항까지 더할 건데 여기서 주 있죠. 이게 주기 수열이긴 하지만 3항까지는 주기가 없죠. 4항부터 주기가 얼마? 5인 거지? 맞아. 4항부터 주기가 오니까 얘는 첫 항 따로 가고 두 번째는 따로 가고 규칙은 그 다음부터. 근데 18개의 항이니까 15개가 더 필요하고요. 이 5개가 3번 반복되겠죠. 맞니? 이게 어머 3번 반복 이런 식으로. 야 쉬워. 봐봐 쉽다고. 그럼 얼마예요? 26, 29 여기 63 빌딩 29 그러니까 얼마? 47. 다 왔어 다 왔어. S11. 근데 주의할 점 S11은 첫 항이 11이야. 이거 조심.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달라지지 않아? 나머지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8개 더 가면 되죠. 8개. 8개. 그죠? 8개 더 가면 되니까 0, 마이너스 1, 4, 1, 2 더하기 0. 끝. 여기가 6, 3, 9, 19, 22, 32. 끝냅시다. 78. 맞지? 바로. 보통 요 문제를 풀면 여기 와서 끝났거든. 한참 왔단 말이야. 그렇게 길게 계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행동을 좀 연습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어쨌든 연산이 길어질 수는 있어, 문제들이. 그런데 얘가 지금 보여주는 기본 약속은 야, 정추론으로 갈래? 역추론으로 갈래? 어떤 타겟을 정해서 기본 방정식으로 연산을 좀 해줄 수 있니?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거든. 근데 이제 그 케이스를 분류하는 과정들의 복잡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계속 막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전시에도 요거는 좀 빼고 하면 좀 설명이 깔끔할 텐데 너무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중한 문제도 좀 풀어내는 게 맞고 이렇게 가벼운 문제도 풀어보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 난이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 우선 여유들이 있는지가 필요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백을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보고 그 두 가지가 확보된다면 나 이제 결정하는 거야. 이거 풀지 말지. 근데 권장하기는 어쨌든 시간 배당을 잘해서 풀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권장을 하는 거야. 문제가 뭐가 이렇게 쉬울 때. 알았죠? 여기까지. 15번이었습니다. 뒤로 가시죠. 16번은 안 풀어도 되지요. 그죠? 17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만 들어간 건데, 어디 위에서 그러니까 F3은 4고, 그 다음에 F'3도 3이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때 GX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그럼 뭐 하면 돼요? 양변을 고배 미분으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는 꼴이니까 17번은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주관식에서 이제 위기가 되는 건 오히려 이제 18번이 약간 역배점 느낌이 좀 있죠. 자, 18번. 18번은 20번에 넣을까 하는데 20번으로 들어가기도 좀 쉬워 보이고. 20번 문제에서 저거를 그냥 19번으로 뺄까? 19번을 20번으로 뺄까? 이러저러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잡았는 거죠. 문제는 좀 어려운 걸 20번하고 21번에 더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20번에. 근데 좀 자제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 좀 자제했어요. 좀 쉽게 가되 그러다 보니까 18번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풀 수 있어요. 옆에다 메모할까요? 거듭제곱은 유리수, 지수, 약수, 배수, 그리고 경우의 수. 이런 류의 문제를 사전자료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거듭제곱근의 목표는 유리수, 지수를 만드는 것이다. 유리수, 지수 법칙으로 지수를 정의하는 계산형 문제라면 그냥 이성자료로 끝났으니까 됐고, 그게 아니라 유리수,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라면 미정계수나 상수들을 여러 개 놓은 상태로 경우의 수를 전환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형태나 아니면 약수배수 문제로 전환되는 게 대체적인 문제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치고는 어렵지는 않은데 주관식이잖아. 그거 한 적이 생기더라고. 자, 가볼게. 지금 했던 얘기를 기반으로 3점인데 4점 같은 4점인 것 같은데 3점 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여튼 18번 이렇게 봅시다. 2 이상의 자연수 A. 자, A가 2 이상의 무슨 수? 자연수래요. 근데 B가 두 자리 자연수래. B가 두 자리 자연수면 10 이상 99 이하일 거야. 맞죠? 그치?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루트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의 비교 이거 이대로 두지 말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A의 무조건 지수를 이렇게 유리수꼴로 만들어, 분수꼴로 만들어. 그러면 이 전체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 밑이 자연수야? 그럼 이 B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이거 짝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 맞아? 네. 그치?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여기도 뭐라고 써야 되냐면 A 거듭제곱이야, 내가 맞지? 근데 밑이 숫자로 주어져 있다면 웬만하면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소수 형태로 써주면 좋으니까 5의 제곱일 거고요. 5의 12제곱일 거야. 그럼 12제곱을 뭘로 나누는? n으로 나누는 이렇게 분수꼴을 쓰라고요.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뭐가 돼야 되니? 아, n이란다. 미친 거 아니야. n이 아니라 뭐예요? a죠. 예, 눈깔이 뼈가 봐요. 예,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여. 잘 보이니? 네. 내 눈만 이상하네. 아무튼 그래. a는 12의 뭐라고요? 약수. 이렇게 약수를 쓰면 써요. 그럼 여기다가 또 뭐라고 쓸 거예요? A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 봐봐. 이거 또 빼먹으면 안 돼. 이거 빼먹으면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약수는 2부터 시작되고요. 3, 4, 6, 7. 그럼 나머지 제약 조건 없죠. 1은 쓰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1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맞죠? 그렇구나. 근데 뭐 어쩔 건데? 뭘 없지? 자, 가자. 이렇게 문제를 주는 순간 오답으로 바로 지켜가는 친구들이 자, B는 짝수야. 자, B의 개수는 전체가 몇 개야? 심플하게 90개예요. 90개. 짝수와 홀수가 반반 나눠 가지니까 이 녀석의 짝수의 개수가 45개거든. 답을 어떻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훅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A는 너의 분모이기도 하지만 나의 미치기도 해. 미치지? 미칩니다. 틀리면 미치지. 야, 봐봐. A가 있는데 그 A의 역할 중에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A 자체가 제곱수가 되는 조건이 달라. 왜냐면 얘가 사라지니까. 그럼 여기 누구 뽑아내는 거야? 이게 동등한 조건이 아니다. 그럼 케이스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 고백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지. 누굴 끌어내야 돼? A가 4일 때만 문제인 거죠 지금. A가 4가 되면 여기 집어넣어줘봐. 2의 B니까 B는 항상 언제나 everyday, everytime, everywhere 무조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90까지. 맞아? 대신 A가 4가 아닐 때는 대등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이 경우는 대등하겠죠. 어떤 걸 집어넣어도 여기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모두 그렇지. 45개에 대한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고배 법칙은 사실은 대등성의 원리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우의 수가 대등하다고. 그게 보장돼야지 곱을 쓸 수 있어. 알았어? 4, 5, 24, 180 더하면 3의 법칙 분리된 거니까 270 맞죠? 4점짜리 같은 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점으로 깊게 들어가기는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갈등이 보였을 거야. 이거 20번 금방이나 19번으로 밀까. 뭐 하여튼 번호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약간 역배점 느낌으로다가 18번에 넣어놓고 19번, 20번에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게 어려운 뒤에 게 어려운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빠져나가는 난이도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18번의 답은
270인가요? 예, 넘어갔죠. 그리고 19번 이야기를 해보죠. 19번. 19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끊읍시다. 19번까지 얘기하고 끊을게 얘들아. 19번. 이제 질문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데 정의 뜻. 일상적으로는 그 정의, 약속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혼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두 교수님의 어떤 강연을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 책을 되게 많이 읽어가지고 이름이 되게 익숙한 교수님인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거 보니까 나도 이 뇌가 다 했구나. A라는 교수님과 B라는 교수님이 둘 다 이제 행복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죠. 근데 A 교수님은 약간 뇌공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생존 욕구가 맞춰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이나 감정을 행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뇌과학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한 분은 사회과학으로 접근하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요. 뇌를 잘 속이더라도 행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 도파민의 분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둘이 말하는 행복은 정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은 뭐예요?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정의의 영역이 그냥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새롭게 정의한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여야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이나 이런 게 힘든 이유가 바로 거예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충돌. 그럼 둘이 싸움 치면 결론이 나겠어? 안 나죠. 그럼 또 이거 보고서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또 싸워. 나는 이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은. 행복을 강의하시는데 얘들은 행복하지 않아. 얘들 맨날 싸워. 도대체 왜 댓글로 저 지랄을 떠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접근만 그래서 세상은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애들과 하는 애들도 나뉘는구나. 수학적인 접근이 돼야 돼요. 정의가 명확하고 그 토대를 가지고 논리를 쌓아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 정의가 다르다면 이건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 말하는 행복의 정의가 다른 거지. 그래서 수학 공부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아니면 거짓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좀 힘든 거야. 나 같은 사람 못해.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뭔 얘기를 하려고 보니 우리가 극대극소라고 뭔가 얘기를 하면 자, 이건 의견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오답이 나오죠. 내 의견하고 얘 의견하고 달라져요. 정의를 모르는 거죠. 자, 다시 봐봐. 극대극소라는 말의 정의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요것이 극대극소로 보이긴 하는데 저것만은 아닌 거라고 정의 얘기하면. 내가 이해되죠? 어떤 것도 있었죠? 미분과도 무관했다. 이런 것도 극대극소라고 했고. 맞지? 그리고 사실상 지금처럼 얘기를 하면 이것도 극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것도 극대. 내가 열린 구간에 잡아놓고 열린 구간에 임의로 좁게 잡은 다음에 이 중에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 그럼 네가 극대인 거예요. 로컬 맥시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상수함수로 주어져 있는 모든 점은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하니까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이걸 우선 내가 알고 있냐 이거죠. 그때 이 경우는 상수함수가 아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쵸?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그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정적인 조건이라고. 한정적인 조건. f를 미분해가지고 이 녀석의 도함수를 통한 방정식의 근해 찾고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나? 이걸 가지고 감을 판단하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미분을 통해서 방정식을 찾고 좌우에서 부호를 통해서 증감 얘기를 하면 직관적인 극대극소를 구하지. 맞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여기서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극대극소가 이거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이다. 미분 가능할 때는 이렇게 쓸 거다.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이 골짜기 공구리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보자. 문제를 보자. 주어진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 쉬워. 겁나 많이 줬어. 다 줬어. 2차 함수야. 위로 올라게. 식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 합시점도 알아. 다 한다고. 그런데 여기 새로운 함수를 줬어. gx는 뭐예요? 정적분으로 표현한 또는 표시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아까 얘기했던 거. 우선 대입을 할 것인가 미분할 것인가. 자, 얘는 구조상 미분의 id였죠.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0부터 x까지 절대값 얼씨구 fx 마이너스 ft 잡아놓고 얘 씌운 다음에 dt에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나네. 미분 문제잖아. g를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걸 찾기가 힘들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값 안의 값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 나눠가지고 그걸 또 미분하고 정리하려니 힘들지. 자, 여기서 미분을 통해서 0을 만든 근거가 뭐냐 이거야. 자, 따라가 본다.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자, 변화가 증가. 얘가 계속 증가 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이 순간이 그때라고요. 이건 결국엔 변화에 관련된 얘기예요. 또는 변화율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내가 증가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또 의미하는 거고, 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감소 원함수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좌우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딱 꼭대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미분을 통해서 방정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여기 머릿속에 변화율에 관련된 얘기 또는 변화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이게 뭔지 알아야 돼. 다시 미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일까? 변화율, 증가, 감소.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뭘 구분해야 되냐면 왜 미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힘드냐면 보통은 미분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문자가 충돌하잖아. x라는 문자와 t라는 문자 둘 다 변수거든 지금. 근데 이 두 변수를 동시 변수로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피적분함수 안에 이걸 절대값으로 가둬놔가지고 얘를 끄집어내기가 좀 불편하다.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하자? x와 t라는 문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돼. 변수와 상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x와 t는 전체적인 상황상 변수가 맞지만 동시에 변수라고 읽지 않아. 고등과정에서는 하나를 변수라고 놓으면 나머지는 상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 야, 뭔 소리인데? 자, 봐봐. 적분을 할 거야.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에 당한다는 거. 피적분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적분에 당하는 함수도 이거로. 근데 그 적분에 당하는 함수의 주 변수가 누구냐고. 그럼 t는 변수죠. 어? 그럼 얘가 변수인 동안은 x가 뭐가 돼야 돼? 이거는 상수야, 상수.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상수값. 그러니까 얘가 너는 무조건 끝까지 상수. 그게 아니라 t를 변수로 봐야 되는 저 피적분함수의 역할에서는 x는 상수라고요. 역할의 반전이 있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적분을 당하는 함수는 절대값수 안에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두 개의 함수. 자, 사실은 f 자체인 건 얘야. 얘가 변수. 그럼 요 f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봐야 되냐면 뭐라고 썼니? 함수가. 이거 의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가지고 저 주어진 적분이 의미하는 바를 기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대상이 되는 이차 함수를 지금처럼 그려요. 이건 맞지? 근데 주 변수축을 난 t라고 쓸게요. 이렇게. 뭐라고? 그럼 얘가 ft, 얘의 그래프는 fx가 아니라 ft라고 해야죠. 왜? 여기서는 그 순서가 fx는 뭡니까? fx는 자 0부터 x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긴 한데 x는 여기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돼요. 아무데나 그냥. 자, 다시 지금 저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적분을 구간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리고 x보다 작거나 같은이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물론 저 x가 음일 수도 있고 사실은 양일 수도 있지만 양이라고 생각해도 일반적인 성질이 그대로 설명할 수 있게 양수라고 생각하면 t는 0과 x 사이에 있는 변수라고. 그럼 그 x는 상수처럼 아무데나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너 가만히 있어요.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x, 원래는 x가 움직이지. 근데 지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멈췄어. 상수야. 그러면 fx는 뭐예요? 여기서의 함수값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y는 fx라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얘라고 얘. 의외로 y는 fx라고. 이거 니들이 인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너는 또 무슨 의미야? 상수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서 절대값 씌워서 저 양수라고 생각하자. 이쪽으로 접근해. 잠깐만. 절대값 씌워서 접근하면 이거 뭐니까? 절대값 씌운 정적분은 뭐예요? 이거 그냥 두 글자로. 넓이에요. x가 다시 할게요. t가 0과 x 사이일 때 두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gx라고. 이게 gx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x가 변수가 되면 되지. 왜? 이제 움직이면 되거든.
이제 t는 끝났어요. 왜? 다 설명했거든. x가 이제 움직이니까 이때 변수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x를 내가 자 양수인 h만큼 더 더했다. 자 변화율에 관련된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y는 f x 플러스 h죠. 맞지? 그러면 그때 봐봐. 이렇게 만들어진 노란 녀석이 g x 플러스 h라고 해요. 그 넓이. 근데 저기에서 얘를 빼봐. 그게 뭔데? 빨간색 값. 그게 요만큼이죠. 자, x 값을 내가 늘렸더니 이만큼 늘어났어.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 야, x가 커졌는데 함수 값도 커졌고 증가한다고 하는 거야. 이게 상징적으로 얘를 대신하지 그릴 수 없으니까 이게 증가. 그 말을 기억해줘. 증가. 뭐라고요? 증가. 이 영역에서는 x는 커질 때 gx도 커지니까 gx는 증가하는 상태죠. 그러다 보면 넓이가 딱 극단에 이르는 경우가 있거든. 극단. 넓이가 마지막으로 가장 커지는 순간. 이게 뭐예요? 극대를 얘기하는 그거예요. 극단의 마지막. 뭔데? 여기까지 가면 꽉 채워지잖아요. 이러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넓이 중에 가장 무슨 그러니까 커 보이는 넓이야. 그럼 이 자리가 뭔데요? 값이 뭐야? 2. 자, 뭘까요? 이렇게까지는 증가한다고. 그럼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게 맞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넘어가면서 감소하나 본데? 극대를 만드는 x값은 2일 거예요. 근데 감소하는 거 맞을까? 자, 다시 봐봐. 이게 지금 이 넓이가 G2라고 얘기해. G2. 이게 G인데 내가 이 자리에 2 플러스 H 또 쓸게요. 그럼 F2 플러스 H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번에 요거예요. 요거. 맞죠? 그럼 이만큼이 새로 생겼죠? 근데 이만큼이 없어졌죠? 없어진 게 더 많지 생긴 거보다 누가 봐도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게 맞고 x는 2에서 gx는 극대가 되는 게 맞다. 아 그렇구나. 근데 모두 찾으래. 극소 찾으래. 그럼 얘는 봐봐.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잘 봐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전히 감소죠. 왜냐면 이쪽이 좀 더 넓어. 감소하다가 그럼 만약에 내가 x가 여기 있어. x가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gx는 뭐냐면 얘예요. 맞아? 이게 gx야. 그런데 말이지. 여기다가 조금 더 갈게요. 여기다 x 플러스 h라고 그러면 그럼 x 플러스 h니까 이만큼은 없어지고 이만큼은 새로 생기죠. 저 근데 누가 봐도 더 생기는데 여기 또 증가네. 알아요? 증가 감소. 근데 여기 또 증가. 야, 중간은 어딘가에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극소가 어딘가 있다고. 넓이에 대한 극소. 그걸 어떻게 찾아볼까? 그럼 극소는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극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거면 감소한다는 얘기는 더 많이 뺏기는 거잖아요. 맞아? 넓이를 뺏기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넓이를 더 가져와. 그러면 특정 순간에는 뺏기는 것과 가져오는 게 같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미분입니다. 미분이 뭐 하는 건데? 도함수를 찍겠다가 아니에요. 작은 부분을 보겠다는. 작은 부분이 필요하니까 극한을 배운 거지. 극한을 배우고 그걸 딱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미분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게 보겠다. 그럼 잠깐 이 h를 충분히 작게 만든다. 이게 사실은 0에 가깝게 만들겠다. 우미분. 이렇게 좌미분. 어쨌든 0으로 보내면 이 극한이 미분에 비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미분을 실제로 기하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가본다. 그냥 작은 부분을 볼 거야. 말이 어렵다면 작은 부분을 볼 거야. 흰색 분필 어디 갔어? 자, 지워요. 자, 가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태를 다 설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볼게요. 여기 4. 근데 문제는 얘가 잘 봐요. 여기 어디에 있는 어떤 x에서 응? 뺏기는 것과 가져가는 게 좀 비슷해야 된다. 다시 봐봐. 내가 x가 여기 있었어. 근데 x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x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이게 gx라고 그랬어야 돼. 이게 뭐? 이게 gx야. 그런데 여기다 대고 내가 h를 조금만 옆으로 보낼게요. 아이야! 조금 진짜 바로 옆에 살짝. 그럼 살짝 보내면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럼 뭐가 날아가? 요만큼이 날아가. 그리고
요만큼이 생겨. 그러니까 왼쪽 날아간 걸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이게 날아간 거야. 날아간 게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졌어. 그죠? 오른쪽은요 새로 생겼어. 요 조각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 생겼는데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에 보려면 자 H를 점점 쪼개면 얘가 점점 뭐처럼 보이겠어? 점점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선분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H를 0으로 거의 보냈을 땐 거의 선처럼 보일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같아지는 순간.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이렇게 같아지는 그 순간을 찾으면 돼요. 결국 이게 미분의 관점이에요. 실제로는 성분이 아니라 미세한 도형이지. 미분인 거예요. 근데 성분처럼 봐도 직관적으로 판단이 된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찾는 뭐 극소가 되게 하는 그랬죠? 극소가 되게 하는 게 B라고. 왜 그럴까? 줬다가 뺏는 게 똑같으니까 이게 이쪽에 있을 때는 오히려 빠진 게 더 많은 거고 감소 중이었다가 조금만 내려가면 빠지는 게 적어지게 된다고요. 증가가 된다고. 감소에서 증가를 받게 된다고. 나중에 이 문제 풀 때는 이게 왜 3점으로 들어갔을까?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풀어야 돼요. 주어진 함수가 무엇을 나타내는 함수인지를 피적분 함수를 끄집어내서 실제로 미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놈이 뭔지가 분석이 됐다 그러면 풀이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B니까 요 자리가 얼마야? 그럼 풀이는 두 가지네. B와 2분의 B의 산수의 평균이 뭐야? 2야. 그럼 2분의 3B가 4 B는 3 이거 다르지 2하고 2 라고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 책에는 어떻게 해야 F의 B랑 F의 2분의 B랑 함수값이 같다고 이렇게 풀어도 똑같지 않아요. 답은 2 곱하기 3분의 8 곱하기 여기에 붙여서